지난 영상에서는 메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뜻 모두 캔과 매우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비슷하다는 건 다시 말해서 똑같지는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할까 하다가 복잡해서 오히려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빼버린 부분을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켄과 메이의 비슷하지만 다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면에 보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때 메이는 켄보다 조심스럽고 정중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앞에서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켄보다 낮은 가능성으로 정중함을 전달하는 건 크드도 있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은 물론 과거의 역할도 하지만 생긴 것만 과거고 과거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불확실함을 내포해서 정중함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Could I help you?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또 어떤 느낌 차이가 있을까요? Could I로 시작해서 허락을 물어보면 조심스럽고 정중한 부탁이나 사적인 질문을 할 때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could와 같은 과거형은 가정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에게는 더 공손하고 정중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ould I look around your house? 이렇게 말하면 부동산 같은 데서 집을 보러 갔을 때처럼 좀 더 정중한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남의 집을 보게 되니까 좀 더 조심스럽고 정중해야 되겠죠. 또 Could I ask how old you are? 이렇게 외국에서는 나이를 물어보는 게 신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could를 쓰는 게 더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물어본다는 건 사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하지만 메이는 똑같이 정중하지만 주로 격식이 있거나 아니면 상점 같은 곳에서 일하는 점원이 손님에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켄은 비교적 확신이 있는 느낌이고 메이는 켄보다 덜 확신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정중한 느낌을 전달하고 could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갖는 특성 때문에 덜 확신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정중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지만 비교적 격식이 있는 메이와 달리 could는 사적인 질문에 더 많이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 메이의 과거면서 과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might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could와 같은 과거형은 가정의 어감이 있기 때문에 조동사의 과거형은 정중한 느낌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might는 메이의 과거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조심스럽고 정중하고 격식 있는 느낌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갖는 정중함이 또 한 번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might는 조심스러우면서 정중하기까지 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하면서 조심스러운데 정중하기까지 해야 될까요? 그러면 허락을 받으려는 사람이 너무 저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어감상으로 너무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메이의 또 다른 뜻,
뭐뭐일지 모른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이가 뭐뭐일지 모른다라고 추측을 할 때도 메이는 캔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캔이 추측할 때의 뜻은 뭐뭐 할 수 있다, 뭐뭐일 수 있다였었죠. 그리고 메이는 뭐뭐일지 모른다였습니다. 이렇게 비슷하지만 뜻이 조금 다른 이유는 메이에는 주관적인 생각이 더 많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는 캔에 비해서 좀 더 약한 추측을 전달한다고 했었죠. 이건 지난 영상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조동사 캔을 설명하면서 주관적인 생각, 개인적인 추측을 전달하는 건 could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could가 계속 나오네요. 혹시 제 영상을 앞에서부터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안 보신 분들은 캔의 과거형 could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고요. 이때 could는 캔의 과거 형태지만 과거의 의미는 없고 가정의 의미, 낮은 가능성의 의미, 불확실한 느낌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의 반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는 뭐뭐 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여기서 도라고 하는 말 때문에 조금 더 불확실한 느낌을 전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뭐 할 수도 있다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may, can, could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시나요? 그런데 can과 may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뜻 차이가 거의 없고 어감 차이만 조금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뒤에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따라오세요. 그리고 바로 이전 영상에서 뭐뭐일지 모른다의 의미일 때 might는 may의 과거형이 아니라 may와 비슷한 의미지만 may에 비해서 조금 더 약한 추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형태면 다 약한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뭐일지도 몰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해석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이 되니까요. 그럼 이것들을 한 번에 나열해 보면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can, 그리고 can의 과거 형태라서 좀 더 낮은 가능성을 가지고 추측하는 could, can보다 낮은 50% 정도의 가능성으로 추측하는 may, 마지막으로 그 may의 과거 형태라서 may보다 더 약한 추측을 하는 might. 이 네 가지가 매우 헷갈리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고요. 자, 이 네 가지 조동사를 추측의 정도에 따라서 다시 배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can이 가장 높은 가능성, may가 그 다음으로 50% 정도, 다음 불확실한 느낌이 들어간 could, 마지막으로 might가 가장 약한 추측. 다시 한번 can, may, could, might 순서로 추측이 강한 겁니다. can과 may는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비교적 잘 되실 텐데 could와 might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 두 가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could snow tomorrow. 내일 눈이 올 수도 있겠는데. It might snow tomorrow. 내일 눈이 올지도 모르겠다. 해석만 보면 두 문장의 차이가 잘 안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부정문 예를 보시면 조금 더 그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He couldn't possibly get the job. 그는 그 일자리를 도저히 얻을 리 없어. 이 문장의 속뜻은 일자리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 문장. He might not get the job. 그는 그 일자리를 얻지 못할지 몰라. 이 문장의 속뜻은 그러나 그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다. 이런 말입니다. couldn't는 조금 더 부정이 강한 느낌이죠. 왜냐하면 might에 비해서 좀 더 강한 추측이기 때문에 부정도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설명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might 자체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추측이라서 긍정이지만 부정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부정에 가까운 might 뒤에 부정 not을 붙이면 결국 부정이 두 개가 되는 셈이 되겠죠. 이렇게 부정적인 어감이 두 개가 모이면 긍정의 의미가 됩니다. 수학에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영상을 정리해 볼까요? 메이는 뜻이 두 가지, 허락과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뜻 모두 can과 비슷했었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허락의 의미일 때 can은 능력에 대한 확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는 can보다 조심스럽고 정중한 느낌의 격식 있는 표현으로 상점에서 자주 들어볼 수 있다고 했고, could는 주로 정중한 부탁이나 사적인 질문에 사용한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might는 may가 갖는 조심스러움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갖는 낮은 가능성까지 합해져서 지나치게 정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측의 의미일 때 can은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추측을 의미하는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can, may, could, might 순서로 추측의 강도가 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제를 드리는 대신 may나 might를 이용한 표현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may as well 또는 might as well인데요. 주어진 상황에서 딱히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선택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차선책이기 때문에 열정이 별로 없어서 해석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뭐뭐나 해야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I was gonna sleep in, but now that I'm up, I might as well get some exercise. 일어난 김에 어차피 일어났으니까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또 It costs a lot to fix it. You might as well go get a new one. 이때는 고장난 김에 그냥 새 거 하나 사라는 말이 되고요. 그런데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뭐뭐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 had better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셨으면 좋겠는데 had better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잘못 알려주는 표현 중 하나예요. had better는 have to나 should처럼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you had better work out. 이렇게 말하면 너는 운동하는 게 낫겠다가 아니라 운동해야 한다. 운동해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should보다 더 강한 의무감을 전달하기 때문에 나보다 윗사람에게 had better를 쓰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may를 문장 맨 앞에 쓰면 그때는 기원하는 느낌의 문장이 됩니다. 보통 may 같은 조동사를 문장 앞에 쓰면 의문문이 되죠. 앞에서 살펴봤던 May I help you가 그랬고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may를 문장 맨 앞에 쓰면 기원하는 느낌의 문장이 됩니다.
화면에 있는 세 개의 문장 모두 뭐뭐 하길. 이렇게 해석이 끝나고 있죠. 특히 마지막 예문처럼 May God 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노래 가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may가 조동사기 때문에 주어가 your love, your joy, God 이런 식으로 3인칭 단수지만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서 gives가 아니라 give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